궁금한 게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알아서 피해가 있다, 가해를 했다 이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부모님들에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네네.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부모님께 딱 이야기하는 순간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 되겠네요. 그 생각을 SNS도 못했어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음. 아예 부모님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이에게 마치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씌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태도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약간 던지는 단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아이는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을 점점 더 안 하게 되죠. 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문교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경청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왜? 말을 해야 뭐 경청을 하죠. 예예예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예. 글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하게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이렇게 좀 가자고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갔다 와서 예, 끝이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의 긴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갔는데 오늘 미술 시간에 뭐 했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물어봐야 아이가 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친구하고 영화를 보고 왔으면 영화 잘 봤어? 예. 이러면 그렇지. 그러시죠. 아바타 봤는데 야 아바타 내용이 어땠어? 3시간 동안 봤는데 주제가 그렇게 길었던 거야? 엄마 보러 갈 건데 좀 알려줄래?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근육을 조금 키워주려면 말의 예, 말 근육을 좀 키워주려면 부모님이 자꾸만 아이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한 그 디지털리도 약간 거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에 맞게 좀 이렇게 조금 뭐 메신저로든 아니면 그렇죠. 뭐든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도 꼭 이 말로,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그 접점을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혹시 위기에 빠졌다는 그 신호를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신호를 좀 건져내서 좀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디지털리가 저는 오늘 그렇죠. 혹시 그리고 또 이게 뭐 시간이 없지만 네. 제가 좀 아쉬워서 네네. 한마디만 드리면 예.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 쪽에 요즘 사이버 폭력이 대세이기 때문에 많이 네.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사이버 폭력이 만약 당했으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징후를 알 수 있냐?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눈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사이버 폭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아이는 스마트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민감한 행동을 3가지로 좀 분류해 보자고요. 오. 첫 번째는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예, 다시 말하면 이 집착은 뭐냐면 끌려다닌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들이 카톡을 보내고, 그러니까 단체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자꾸 부르겠죠. 자꾸 알람이 울리고, 그러면 아이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질 거고. 또 뭐 너 왜 네네네. 메시지 바로 확인 안 하냐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시가 또 있어요. 무시는 뭐냐면, 아예 이 자체를 보기 싫은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끊었다. 알람이 안 울린다. 이러면 사실은 부모님께서 바로 눈치를 차려야 돼요. 그렇죠? 집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끄고 안 쓴다. 그렇죠. 이건 오, 이상한 그러니까 징후예요. 집착도 일반적이지 않고 네. 무시도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장 요즘에 중요한 요소가 돈이에요. 돈. 예, 용돈. 아. 예, 지금 뭐 어느 교육연구소에서 초등학생이 16,500원, 중학생이 3만 원, 고등학생이 6만 5천 원, 뭐 이 정도 한 달 용돈이라는데 이건 비현실적이죠. 요즘 고물가 시대. 밥 한 그릇 먹어도 요거 고물가 시대. 국자 하나만 사도 사실은 이게 뭐 6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게요. 만 원만씩 밥만 예, 먹어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부모님 몰래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이 사이버 갈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삥 뜯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예, 아이는 예. 당연히 부모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용돈 올려줘.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줬던 점퍼라든지 굿즈 이런 것들이 집에 있었는데 없어요. 예, 이제 없어지는 사라진 거죠. 거. 하나씩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아. 중고시장에서 팔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 부모님들께서 그냥 방 청소를 할 때 그냥 방 청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죄송하지만 방 청소를 할 때마다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떨까? 우리 아이의 방을. 뭐가 없어졌는지. 그래서 숨은 그림을 찾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예, 꼭 부탁드립니다.